석회를 보통 우리가 논이라든지 아니면 밭이라도 전작물이 있죠. 지금 밭에 뭐 콩이나 참깨 뜰게 심어져 있고 이거를 수확하고 아니면 벼를 수확하고 양파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수확하고 퇴비 넣고 석회 넣고 로타리 치고 2, 4주 있다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한 방에 끝내죠. 석회 넣고 퇴비 넣고 비료 넣고 토양살균제 살충제 넣고 휙 로타리 쳐서 비닐 씌워서 심습니다. 대부분이 이럽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석회하고 내가 준 질소질 비료하고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가스로 날아가서 석회 효과도 떨어지고 질소 비료 준 효과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야 돼요. 2 내지 4주 전에 주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요 가스 발생을 막는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석회나 퇴비가 땅 속에서 분해돼서 녹아서 이온화돼서 흡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이 정도라는 거죠. 우리 여섭비료 주면은 뭐 2, 3일 만에 쫙 반응 오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다는 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찍 줘라.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는 한꺼번에 줘야 된다, 이런 경우는 원래는 한꺼번에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석회를 언제 주느냐, 지금 주지 말고 6월 달에 벼 심을 때 아니면 그때 콩, 참깨 뜰게 심을 때 석회를 그때 넣으십시오. 효과가 1년 가요. 그러니 질소질 비료하고 같이 안 넣는 쪽으로 갖추셔야 된다. 앞으로 모든 기계화나 이런 걸 위해서 두둑폭, 심어지는 폭은 120 정도로 하는 게 맞아요. 이 안에서 8줄을 심든지 10줄을 심든지 그거는 다른 문제. 어쨌든 두둑폭은 120 정도로 하는 게 차후에 기계화나 다른 모든 관리를 위해서 좋습니다. 흙은 덮으십시오. 여러분 흰 비닐 하시죠? 흰 거 할 때는 이렇게 흙을 덮으십시오. 언제 덮느냐? 3월 하순 4월 초. 그러면 왜 저때 덮느냐 하면은 이미 저때는 낮 기온이 어때요? 상당히 따뜻하죠. 그러니까 원래 흰 비닐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겨울 동안 온도가 낮을 때 지온을 올려서 생육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3월 되면은 그 효과 끝납니다. 왜? 바깥 기온이 따뜻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흙을 덮으면 풀이 안 나요. 5월달 구비대기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흰 비닐을 그냥 두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구가 잘 안 커. 25도 올라가니까. 그러면 흙이 덮여 있으면 온도가 덜 올라가기 때문에 제대로 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흙은 덮으셔야 돼요. 아니면 아예 검은 거 하시든지. 검은 거 하면 안 덮어도 되니까. 근데 지금 무멀칭 흑색, 백색 그 옛날 데이터를 보면,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비닐 안 나올 때는 그냥 무멀칭이었잖아요. 무멀칭을 100으로 보면 흑색 비닐은 140, 백색 비닐은 160% 수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흑색보다는 백색을 하면은 수량 증가가 한 20%쯤 돼요. 그러니까 백색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흙은 덮으시고 뭐 이렇게 왕복으로 덮으면 됩니다. 왕복을 하면은 이렇게 잘 덮입니다. 이거예요. 전남 이 150, 두둑폭만 150, 160 돼서 13줄, 14줄 심어요. 근데 창형은 6줄 아니면 8줄 심어요. 6줄 심는다 치자. 근데 다 사람들이 전남이 평당 제식 주스가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만약에 인력으로 통로폭을 적게 했을 때 경남 쪽이 4만 폭이 심으면 여는 3만 6천 주밖에 안 심어져요. 두둑폭이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두둑폭이 넓으면 뭐가 문제냐 하면 실지 안에 심는 간격이요, 거의 12에 19, 12에 20으로 심어요. 굉장히 안에는 넓게 심어. 근데 창녕 사람들은 두둑폭 120에 6줄 심잖아요. 실지 안의 거리는 15 또는 16에 10cm로 심습니다. 그러면 아니 15cm, 16cm로 잡고 6줄이면은 96cm 밖에 안 되죠. 그럼 나머지 어디 갔어요? 120이면 6줄이면 줄 간격이 20cm여야 맞죠? 근데 실제 안에 심는 거는 15, 16으로 심는다는 거죠. 주간 간격은 10cm. 왜? 안에를 좁히고 마지막 끝부분을 여유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120에서도 약간 안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줄이고 8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평당 아니면 300평당 몇 폭이 심어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줄수를 6줄 아니면 8줄 정도로 하는 게 좋아요. 왜? 이 줄수가 많으면은요, 120이면 좁기는 하지만
안으로 갈수록 생육이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로는 이렇게 여유 있게 통로폭이 넓어야 되고, 어쨌든 옆으로 줄 수가 많은 거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이게 180 타고 올라가서 심습니다. 기계로 하면 이렇게 통로폭이 넓죠. 사람으로 하면은 좁아요. 요 좁은 게 쌓이면은 어때요? 900평 한 블럭에 한 줄 내지 두 줄이 더 나온대요. 한 1항에 10cm 캐도 16일항만 가면 한 망 더 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이 한 줄이면 사람으로 씌우는 인건비도 빠지고도 남는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계산적으로 책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현실이 다르더라. 이제 멀칭할 때 제처제 하시죠. 이 옥시플로오르펜이라는 이 성분, 그 우리가 고울하고 이제 노고질인데, 이 약재가 제초 효과는 좋아요. 그런데 다른 거하고 섞어서 뿌리면 의외로 약해 발생이 많아요. 이제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 양파를 심어갖고 자랐는데 어때요?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뿌리를 뽑아보니 새뿌리가 안 나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제대로 자라는 거고 뿌리가 안 나서 왜 이러냐 봤더니 제초제를 무려 4가지나 뿌렸죠. 4가지나 뿌리고 얘 고울 들어갔죠. 제초제 욕심내지 마세요. 제초제를 이제 표면에 치잖아요. 그러면 심을 때 어때요? 땅 표면을 건들면서 심죠. 제초제를 건들면서, 식물 뿌리가 건들면서 심고 나중에 물을 주죠. 물을 주면 그 성분이 밑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독하게 치니까 얘가 못 견딘 거죠. 우리 그라목션 같은 거 있죠. 그라목션 통로에 치다가 양파에 띄어가면, 약하게 띄어가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건 병이 아니고 그런 거고. 또 하나, 여기서도 이건 저만 알겠죠. 여는 데가 어때요? 약간 뭔가 이상하죠. 노릇노릇한 게 열애되는 거. 이거는 무슨 병? 이거 약해예요. 약을 무려 5가지나 섞었습니다. 여러분들 농약 치면은 4-5가지는 섞죠. 저는 약 칠 때 살균제 2, 살충제 1 정도만 섞지 4개, 5개 막 섞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해놔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양파를 깊이 심는 게 좋을까요? 얕게 심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얕게 심는 게 유리합니다. 왜? 마늘하고 달리 양파는 뭐죠? 땅 위에서 굵죠. 땅 위에서 굵은 거를 깊이 심으면 땅을 밀치면서 커야 되기 때문에 구가 덜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 얕게,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얕게 쓰러지지 않을 만큼만 최대한 얕게 심어라 라는 거고요. 겨울에 사실은 양파는 겨울 되기 전에 하는 일이 뭐죠? 뿌리만 열심히 내리면 끝나요. 크는 건 어차피 봄에 크니까 뿌리만 열심히 내리면 되는데, 혹시 바짝만을 늦게 해가지고 제대로 못 심을 때는 심고 난 뒤에 부직포를 씌워서 뿌리 활착을 되게 하고 난 다음에 부직포를 걷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마 가급적이면은 부직포를 안 덮도록 제때 심어야 되겠죠. 이거는 비상수단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비료. 우리는 질소를 너무 좋아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비료를 너무 늦게 주더라. 그리고 너무 영양제를 많이 치더라. 하여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양파는 다른 작물하고 비료 주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 여름 작물들은 질소하고 가리를 50%는 밑거름으로 주고 나머지 50%를 웃거름으로 2번 내지 3번 나눠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양파는 밑거름 비중을 줄입니다. 3분의 1만 밑거름으로 주고 3분의 2를 웃거름으로 줍니다. 즉 웃거름 비중이 더 높아야죠. 당연하죠. 2월 말부터 생육이 제대로 되니까. 그래서 이게 큰 차이고, 우리가 비료는 염화가리가 있고 황산가리가 있잖아요. 복합 비료에도 양파, 마늘용은 염화가리가 아닌 황산가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황산가리를 써야 양파 품질이 더 좋아집니다. 우리 양파, 마늘의 주성분인, 마늘은 알린, 알리신, 양파는 케르스틴 같은 이런 성분들이 기능성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거기가 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10대 푸드니 뭐 몸에 좋다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산가리를 주거나 아니면 황을 줘야 기능성 성분도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품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칼슘 유황비료도 많이 주죠. 이게 만약 수용성이고 뭐 연면살포 같으면 모르겠는데,
밑거름으로 줄 바에는 그냥 석회하고 확 넣으면 돼요. 칼슘 이왕이 섞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질소는 잎새 비료, 인산은 뿌리 비료, 가리는 열매 비료라고 하죠. 그러면 양파는 뿌리 비료일까 열매 비료일까? 뭘 줘야 클까? 양파 구가 크려면 저는 저게 열매 비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뿌리지만 실제 우리가 먹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가리가 중요합니다. 웃거름을 줄 때 봄에 웃거름으로 저걸 주잖아요. 비료. 비닐 위에 비료 뿌렸는데 비는 안 와. 원래 비 오는 날 뿌리잖아요. 비료 주잖아. 그러면 쟤가 안 녹는데 비료를 줘야 돼 말아야 돼? 때 되면 비료는 줘야 됩니다. 효과가 덜 하든 어쨌든 때 되면 비료를 주는데 만약에 스프링클러나 뭐 분소수든 물을 줘서 비료를 딱 녹이면 물 많이 줄 필요 없어요. 비료 녹을 만큼만 딱 주면은 바로 흡수가 되는데 대부분은 관수시설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때 비료를 못 주고 첫 웃거름을 여기는 아마 모르긴 해도 2월 하순이면 주죠. 요소만 주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소를 주면은 시커머지고 키가 크니까 그래서 주는데 요소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요소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요소를 줄 때 항상 NK를 같이 줘라는 거죠. 가리 비료를. 요소만 주지 말고 요소하고 항산가리를 사서 섞어주든지 섞어주는 게 귀찮으면 NK 복비 있죠. 2차 때는 NK 복비를 주죠. 그러니까 1차는 요소만 주죠.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1차부터 NK를 줘라는 겁니다. 여기 날짜보다도 한 달을 빨리 잡으셔야 돼. 왜? 이거는 북쪽에서 실험을 했어. 2월 14일 첫 웃거름 줄 때부터 뭐죠? 가리 흡수가 어때요? 급속히 늘어납니다. 진짜 가리 흡수가 우리 1차 웃거름 줄 때부터 가리가 필요한데 가리는 안 주고 요소만 준다는 거죠. 그러면 가리는 못 먹잖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뭐예요? 편식하는 거예요. NK를 같이 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 깨우는 거는 요소가 깨우고 깨우는 거는 NK를 줬으니까 요소가 질소잖아요. 같이 주면은 질소가 잠을 깨우고 가리가 들어가서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같이 줘라. 절대 요소만 주지 마라. 그래서 왜 그 이후부터는요 진짜 구가 크는 데는 아까 제가 열매 비료일까 뭐 하는 이유가 양파가 크는 데는 실제 구가 굵는 데는 가리질이 많아야 됩니다. 자, 그 예로 여러분들 4월 하순쯤 되면 우리 영양제 많이 주잖아요. 그죠? 농약 칠 때마다 영양제 줘서 잎이 시커머우면 그해 양파가 굵어요, 안 굵어요? 잎이 시커머우면요, 구비대기 무렵에 잎이 시커머우면 절대적으로 구가 안 큽니다. 왜 안 크냐 하면 잎이 시커멓다는 거는 질소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체내에 질소기가 많으면은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낮에 탄소 동화작용을 해요, 식물체가. 그 양분을 밑으로 보내야 구가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질소질이 많으면 밑으로 안 보내요. 자기가 써야지. 질소가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 위에 지상부를 키우는 게 목표니까. 그러니 잎이 시커머우면 안 되니 맨날 영양제 주다가 4월 하순쯤 돼서 구가 클 무렵에 되면은 뭘 주죠? 너무 컸다고 칼슘제 주죠. 영양제가 필요하면 영양제는 주셔야 돼요. 다만 시커멓게 웃자라기는 하지 말자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소도 중요해요. 가리도. 그러나 질소질도 중요한데 그만큼 동일하게 중요한 게 가리질이라는 거죠. 예.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고, 영양제는 진짜 힘들 때 주는 거지 제대로 안 클 때 주는 거지 정상적으로 클 때는 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영양제를 좋아할까? 영양제를 주면은요 수용성이죠. 수용성이라도 인산가리 이런 거는 어때요? 흡수 시간이 며칠이 걸리죠. 며칠이 걸립니다. 그리고 흡수를 하더라도 밖으로 표시가 안 나. 얘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런데 질소는 빠르면 1시간, 6시간이면은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밭이 넓으면 어때요? 이쪽 밭에 치고 오후에, 아침에 치고 오후에 치고 다음날 아침에 가면 어때요? 밭에 때깔이 다르죠. 시커머집니다. 그래서 역시 돈값 한다, 영양제값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눈에 드러나니까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안 줘도 되는데 많이 주시더라. 영양제 안 치고 싶어도 안 칠 수 없는 여건도 때로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억했거든요. 우리 영양제 여기 있잖아요. 요소, 염화가리, 항산가리. 우리 집에 있는 비료 그냥 물에 타서 주면 돼요. 똑같이 영양제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누가? 요소 비료에 있는 질소질하고 시중에서 파는 영양제하고 품질이 같으냐?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똑같은 질소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쓰는 요소나 항산가리, 염화가리 물에 타서 주면은 됩니다. 근데 농약방에서는 뭐예요? 약 사러 가면은 의뢰이 끼워주죠. 거기서 이게 많이 남거든. 영양제가 이문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차지하고라도 어쨌든 저는 필요하면 영양제를 주되 집에 있는 요소 가리 비료만 줘도 된다. 양파를 심고는 바로 물을 줘야 되는 거는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 모래땅일수록요 또 하나 땅이 건조할수록 동해를 더 입습니다. 얼어 죽는 경우도 있지만 토양이 건조해서 이 바람이 치니까 식물체가 말라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물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2년 전에 3, 4월 달의 모습입니다. 원래 양파는요 8일 내지 9일마다 잎이 새로 하나 나거든요. 그러면은 잎이 이렇게 3월 달, 4월 달에는 깨끗하게 되는데 이렇게 끝이 말라. 이때는 첫째 물을 먼저 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사실 이때 영양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밑으로 양수분을 흡수 못하니까 이때 영양제를 줘야 되는데, 이게 2월 말 뭐 좀 여기가 2월 말에 첫 웃거름 줄 때 영양제부터 사실은 줬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신 분 없을 겁니다. 논이면 이 머리콜 하실 때 배수로 안 하시는 분 있죠? 솔직히 이거 하십시오. 양파는 수분을 좋아하는 거는 맞아요. 그 대신 잠기는 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한 간수 하실 때 물을 오래 담그면은 안 된다. 그 물 높이만큼요, 두둑 높이만큼 뿌리가 물 속에 잠겨 있거든. 그러니까 잠긴다면, 물을 댄다면 빨리 빼줘야지. 오래 잠겨 놓으면은 습해가 일나서, 이거는 생육중이긴 한데 생육중에 만약 이게 습해 때문에 이렇게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수량 차이가 얼마나 날까? 만약에 5일 빨리 수확했다면 300평에 수량이 어느 정도 차이 날까요? 양파가 하루에 몇 킬로가 늘어나죠? 300평에? 한창 구가 클 때는 하루에 양파망 10자루가 늘어납니다. 200kg씩. 하루에 200kg. 만약에 5일 빨리 재래 사단이 났다. 그러면 1000kg가 날아갑니다. 원래처럼 지금 키로당 뭐 얼마쯤 하죠? 지금 1000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000kg면 돈이 얼마죠? 1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300평에. 썰인발은 딴 거 없습니다. 제때만 심으면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솟구쳤다 내렸다 해서 특히 논재배가 여기 많죠. 겨울이 습하니까.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때 심어서 뿌리만 내리면 문제 없다. 왜? 여기 땅이 예를 들어 뭐 5cm가 온다, 아니면 10cm가 온다 칩시다. 그러면 뿌리가 10cm 밑으로가 예를 들어 한 반 이상이 있으면 위에는 얼었다 녹았다 하더라도 밑에 뿌리가 딱 버텨주니까 얘가 위로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뿌리가 표토 근처에 있어 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같이 올라와 버리잖아요. 근데 올라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밭에 쭉 다니다가 올라오니까 손으로 꼭 누르죠. 맞죠? 누르면 쏙 들어가, 그죠? 쏙 들어가. 그런데 며칠 있다 다시 가서 보면 또 올라왔어. 또 쏙 눌러.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잎은 마르고 면은 마르고 그러다가 2월달 들어서서 날씨가 풀리면 그때는 이제 심어줘. 근데 그 물건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마르기도 했고, 또 하나 안 되는 이유가 결국 이 양파는 언제 심은 거죠? 봄에 심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서 뿌리 내려서 크면은 당연히 제대로 안 크죠.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해보면 정상 양파의 50% 크기 정도밖에 안 큽니다. 상품으로 되기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쌍구가 나오는 원인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품종 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품종 탓일 수 있는, 해에 따라 이제 기상하고 마주치면 이 현상이 많은데 절대적으로 종묘회사에서는 품종 잘못됐다 소리 안 합니다. 만약에 쌍구가 많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품종 잘못이라고 하면은 내년에 시험 다시 합시다 한다. 그 종자로. 그러면 내년에 안 나와요. 이거 기상하고 며칠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늙은 묘 심는 거. 우리가 왜 묘 심다 보면 어떤 거는 오래되면은 밑이 어때 돼요? 동그랗게 맺히는 묘가 있죠. 이게 지나치게 맺혀버리면 쌍구가 됩니다. 자, 이거 왜 쌍구가 되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양파가 대부분이 이 모양이나 밑에 모양이죠. 원래는 저 눈이 위에 하나인데 눈은 하나지만 저 안에 실제 눈이 4-5개가 모여 있습니다. 문제는 요게 눈이 하나인 거를 우리가 먹는 집 양파를 심으면요, 내년에는 줄기가 4-5개 나와요. 이제 그래 되듯이 얘가 큰 게 아니고 만약에 조그만 상태에서 늦게까지 육묘를 하면 아, 내 일생은 여기서 마치나 보다 해서 지가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눈이 이미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내 일생이 마무리되는 줄 알고 그거를 심으면 이렇게 다음 해에 딴살림 차려버리는 겁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오래 키우면 그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육멸수가 오래 하면은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터지는 거는 수분 변화 때문에 터지는 거는 알 거고, 이거는 늦게 수확하면 햇빛이 된 거고, 이제 이 부분. 요즘 이 증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장 중에 껍질이 벗겨지는데 이거는 벗겨지는 게 아니고 이게 터지잖아요. 이거는 질소질을 너무 늦게까지 많이 주면 그렇고, 너무 오랫동안 건조하면 그런데, 오랫동안 건조하면 이 원인보다는 질소 영향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파 크기는 애 머리만 해야 되죠. 커야 돈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 늦게까지 비료주고 늦게까지 물 주면 이렇게 터지는 현상도 많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늦게까지 주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 늦게 수확하면 뿌리 다시 내립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네, 마치겠습니다.